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7월 9일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네, 좀 살펴봤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슈가, BTS 멤버죠. BTS 멤버가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 50억을 그 자폐아동 그 치료를 위한 그 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그 기부를 했죠. 네. 기부를 했는데 이 참, 그 좀 더 한자로 얘기하면 쾌척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쾌척하는 일, 기부하는 일 이게 참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뭐 저도 크고 작은 거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좀 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서 내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움직임이 어떤 위축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솔직한 그 이제 인간의 그 이제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런 그 기부를 작은 금액이지만 했더니 뭐 경찰서에서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당신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이건 아주 그냥 그 나쁜 그 행태인데, 어찌됐든, 그런 요인이든 아니면 정말, 뭔가 그 대의를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하든, 그 기부라고 하는 것 자체, 쾌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러한 일을 이렇게, 물론 이제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부한다는 거,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기부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기부를 한다고 하고 그러다니다는. 어, 물론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가치관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BTS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방탄소년단이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의 그 이제 한 멤버인 그 슈가. 슈가라고 해서 뭐 이 SUGAR에서 슈가 뭐 설탕이 아니고 SUGA더라고요. 슈가. 그걸 슈가라고 이제 발음을 하면서 이제 본인 그 이제 예명이 되겠죠. 어, 슈가라는 그 예명을 가진 그 BTS 한 멤버가 이제 그런 거액을 그 쾌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그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일에 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존경과 그 뭔가 그 칭찬의 말을 그렇게 좀 전하고 싶네요. 일단은 그런데 이 오늘이 바로 그 BTS의 그 팬클럽이죠. 뭔가 그 이 유명 그 연예인들 뭐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에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인기 좋은 정치인이 오면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이름을 연호하고 막 그러죠.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셀럽을 하더라고요. 그 셀럽을 뭐 뛰어넘어갖고 이제 그 이 팬들의 모임이 어떤 그 팬덤 현상을 갖다 만들어내죠. 이 사람이 저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쫓아가고 또 거기 가서 또 뭐 이름을 연호해주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발적인 단순한 그런 그 팬덤 현상을 뛰어넘어가고 이 BTS 아미라고 하는 것은 BTS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BTS 아미가 결성된 날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BTS 아미가 결성된 날을 기념을 하면서 그 BTS 멤버 중에 하나인 슈가가 50억이라는 거금을 그 쾌척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사회학적으로 어떤 이 메시지를 그 우리들한테 던져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BTS 아미 결성일에 대해서 그 슈가의 50억 쾌척권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지고지순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BTS 아미가 결성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BTS 아미가 뭐냐 이거죠. 그 한번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는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MC. MC는 또 뭐에 있을까요? Master of Ceremony?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아닐 거고. 하여튼 뭐의 약자겠죠? 예. 그걸 줄인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ARMY 이렇게 그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아미 군대 이런 뜻이 되죠. 바로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클럽 이름이 바로 BTS 아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 팬들의 어떤 그 움직임 그런 현상 이건 뭐 단순하게 그 이제 팬덤, 그 어떤 셀레브리티죠. 어떤 그 명성에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어떤 팬덤, 일정한 그 팬덤 그 현상을 뛰어넘어갖고, 이것도 하나의 그 이제 문화적 현상이다. 라고 해서 문화적 연대체로 이, 아,
BTS 아미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정의가 돼 있네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방탄소년단들을 그 이제 이 보면 그들을 그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냥 환호하면서 하는 나타나는 하던 현상들 그리고 상당히 그 이제 그 멤버들끼리 유기적으로 이렇게 어, 팬클럽의 멤버들이죠. BTS 멤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 결합이 돼 있어갖고 정말 하나의 어떤 컬처럴 이 연대 그 하나의 그 묶음 단위 같은 그런 그 이제 조직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을 한번 볼까요? 2020년 기준입니다. 벌써 5년 전 기준이죠. 전 세계 팬수는 수천만 명에 이르며 SNS 팔로워 수도,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수, 음반 판매량 등에서도 세계 정상급인 그런 팬덤, 그다음에 그 어떤 문화적 연대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음, 수천만 명.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나와서 뭐, 한마디 탁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면은 뭐, 이 손흔 들고 뭐, 별 그 이제 몸짓, 그 발짓 이런 걸 다 하고서 또, 그 지지자들이 옆에 오면은 이제 뭐 셀카도 막 찍고 뭐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뭐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팬클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팬덤을 띄워놓은 어떤 그 문화적 그 연대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쩌 그, 강남 송파 그쪽이죠. 그쪽에서 행사가 있어갖고 한번 갔었는데 우연히 그 근처에서 이제 이런 팬클럽 그 아줌마 이제 할머니들이더라고요.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냥 한 그 커피숍에 자리를 꽉 채워갖고 맨 처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들어가려고 하다 자리가 없어갖고 쫓겨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우리 그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많이 불러갖고 인기였죠. 그 팬클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팬클럽도 그런데 이 뭐 BTS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어떤 그 가수들의 그 팬클럽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 그리고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홍보와 정보 유통은 기업도 부러워할 만큼 정교하다. 매우 그 이제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그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양하다라는 게 뭐 춤을 다양하게 춘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팬들의 그 모임이 다 국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종, 인종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인종이 섞여서 같이 그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뭐 남녀, 농소, 뭐 이렇게. 글쎄요, 요즘은 뭐 이제 남녀가 아닌 다른 성을 자꾸 이제 그 인정해달라고 뭐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뭐 그런 것도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나이, 아까 노소 말씀드렸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클럽 팬들이 분포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수천만 명이니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다음에 참여형 문화다라는 얘기죠. 이게 단순하게 소비자, 음악 소비자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듣고 그냥 좋고 그냥 그걸 흘려보내는 이게 아니라 뭐 그 공연하는 데마다 다 쫓아갖고서 뭐 분장에 대해서도 그 의견도 주고 뭐 뭔가 그 컨텐츠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작자 의견을 나눠가면서 같이 그 행동 주체로 다 그 이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거 너무 그 간섭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팬들이 관심을 갖고서 같이 행동한다는 그런 뿌듯함이 분명히 밑 기저에 깔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참여가 적극적이다. 인종차별 반대를 하는 캠페인을 벌린다든가, 그다음에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후원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 봉사 일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그 이제 참여 활동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BTS 그 멤버 중에 요 슈가가 또 50억이라는 그 거금을 갖다 쾌척한 것도 이것도 보면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슈가의 그이 쾌척은 BTS 멤버로서 얘기고 BTS 아니 그 팬클럽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드렸지만은 BTS 멤버의 50억 그 기부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2025년 최근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슈가가 되겠습니다. 50억 원을 세브란스에 기부했다라는 그 소식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자, 바로 세브란스. 세브란스 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이제 병원이죠. 그 중에 하나죠. 최고의 병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빅 파이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네, 슈가는 예명이고 어,
본명은 민윤기가 되겠습니다. 1993년생이라는 얘기겠죠. 예, 1933년생. 대차가 써 있는데, 대차가 뭔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이 자료를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많이 듣긴 했어도 이게 뭘 뜻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저만 해도 세상이 멀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 세상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감성이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뭐, 각설하고, 쾌척된 돈은 50억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를 갖다 설립하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월 2일이 바로 세계 장애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2일 날 세계 장애인의 날이라는 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자폐가 뭐다라는 걸제 나름대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현재 의료원은 이제 뭐 50억을 쾌척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그 기부금을 정말 올바르게 써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기부자의 그 의도를 또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의료원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가 소위 그 예술가 입장에서 전달한 역대 그 기부금 중에서 최대 금액이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2025년 6월 23일 얼마 전이죠. 세브란스 병원 제중관 1층에서 동치료센터 착공식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 장애 아들의 언어 치료, 그다음에 심리 자료, 행동 치료는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또 제공합니다. 뭐 이제 저런 그 환자들을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음악 콘텐츠를 접목한 마인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 이게 뭐 음악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미술 치료도 있고요. 멋있게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거 하죠.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또 은은하게 해놓고 그 속에 있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그 치료 효과를 해서 음악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를 한다던가 뭐 그 자폐 스펙트럼 환자지만은 직접 악기를 한번 연주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 그 악기가 주는 그런 어떤 음률 이제 그런 거하고 서로 공감이 되고 공명이 돼서 뭔가 본인이 이제 마인드를 다잡는데 아주 이제 보탬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도모를 하는 겁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뭐 이 환자의 어떤 심기가 불편한 그 음악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뭐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쾅쾅 친다든가 그럼 내가 불편하다는 거에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마음이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부드러운 그런 감성을 느낄 때 피아노 연주를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슈가가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또 참여를 한다. 음악가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제종원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제종원 1층에서 이제 착공식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제중원은 저런 이제 한옥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저기서 한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저, 저건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쉽게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 테니까. 이 제중원이라는 게 바로 1885년 그러니까 갑신정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이 갑신정변에 의해서 이제 부상당한 민혁인가요? 그래서 그걸 알렌인가? 의사가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갖고서 이제 제중원이 이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요 자료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설명이 틀렸다면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 슈가의 이 선행은 뭐 이건 단순한 진짜 선행 이상이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사회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자, 사회학적 분석이다라고 하는데 공유권에 보면 사회적 자본의 환원이다라는 얘기죠. 뭐 가수가 됐든 뭐 예술가가 됐든 아니면 뭐 일반 기업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 갖고서 엄청나게 큰 부를 갖다가 거머쥘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죠, 그야말로. 그걸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거기서 또 이제 돌아오는 대가. 바로 이제 뭐 당연히 금전적인 대가가 오죠. 부와 그다음에 또 뭐 아까 팬덤이라고 얘기했듯이 명성이 더 뒤따라고 합니다. 세레브리티, 명성. 예. 그래서 유명인으로서 부와 명성이
개인적인 성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얻었으니까, 난 오케이. 난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난 이걸로 그냥 먹고 살고, 한 세상 인생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나는, 때가 되면 갈 거야.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 사회가 바로 이 케이스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의 긍정적인 사용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다. 라는 자, 소셜 캐피털이라. 물론 뭐, 이게 자본주의 하면, 자본이죠. 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물론 이것도 돈으로도 표현이 되겠지만은, 정말, 저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부가 이렇게, 그 하나의 자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범 시민상을 확립을 했다. 뭐 상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이미지를 그 확립을 했다는 얘기죠. 젊은 세대의 롤모델인 BTS 멤버가 공공기부를 선택함으로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유명인으로서 거대한 부를 거머쥐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회 환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자본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범 시민상이 되는 거죠. 이는 청년층의 윤리적 소비와 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스타의 새로운 역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스타, 즉, 엄청난 스타잖아요, 그야말로. 별 같은 존재.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얻게 된 부와 명성을 갖고 자신만 뭐 편안하게 산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보여줘야 될 그런 사회적인 새로운 또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연예인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 리더 혹은 공공자산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이는 연예인과 대중 사이의 관계를 수동적 소비자 제공자가 아닌 공동체 일원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로 변화를 시킨 거다.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들으시오. 단순하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경향이 같았죠. 지냈죠. 왜냐면은 뭐 그때는 뭐 이 미디어라는 게 이제 비약했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그 참 지글거리는 뭐 LP판이나 아니면은 그 아주 제한적인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고 그러던 시대라는 그때는 뭐 소비자 제공자 뭐 이걸 뭐 구분할 그런 모두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야말로 노래 그냥 한 곡 들으면은 그냥 오늘 노래 한 곡 들었구나 그냥 좋구나 이런 거지. 지금과 같이 뭔가 문화적인 리더로서 야 이거는 이 음악은 우리 공공의 자산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이론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또 변화시켰다. 그다음에 기부의 상징성 대 사회구조의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자,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이러한 거액 기부는 오히려 사회복지의 민간 의존도를 강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사회복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 국가가 아무리 책임지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한계가 있죠. 행정력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뭔가 그 사각지대 빈틈을 갖다가 메꿔주는 게 바로 이 민간 그 사회복지 이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그 어떤 측면을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80%를 국가가 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이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러한 걸로 봐서는 국가가 하는 것은 줄어들고 민간이 하는 게 더 늘어난다. 그거 좀 뭐 이상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 기부는 국가복지 시스템이 충족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시민사회의 자구책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도 뭐 모두가 여러분들 주민센터에 가보면 행정이 있고 복지가 있는데 복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그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일종의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미가 이런, 그 BTS 멤버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바로 오늘이 이제, BTS 아미 그 팬클럽이 결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 아미로서도 기부 행위를 많이 이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팬클럽도 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 BTS 멤버만 하는 게 아니고. 자, BTS 멤버들의 선행은 팬덤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팬들 스스로 기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이라고 하죠. 팬들도 100만 달러를 모금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BLM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제 유색인종 흑인의 어떤 그 이제 문제를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이제 사회적 현상이었죠. 예, 우리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BLM, BLM 해갖고. 예, 이 문제는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도 세브란스에 추가로 2억을 기부했다. 그러니까 50억을 슈가만 기부한 게 아니고, 아미, BTS 아미라는 그 팬클럽도 또 모금을 해서 2억을 기부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뭔가, 시너지 효과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미도 기부 문화를 많이 그 몸에 예, 이렇게 익숙해져 갖고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부 그런 문화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대중문화가 선한 영향력의 파급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 바로 그 민간 부분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중문화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모은 그 기업가가 하는 거, 그게 이제 민간 부분의 그 역할이지만은 그런 기업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문화의 선두에 서 있는 이런 그 뭐 가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라는 게 요건 슈가의 50억 회촉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아미 글로벌 팬덤, 그러니까 글로벌 팬덤 그 BTS에 대한 그런 팬덤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연대체가 또그 아미가 갖는 성격이고 사회 참여형 팬덤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BTS 멤버의 50억 기부 공공선을 추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적 자본으로 환원이 되고 윤리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적 지도자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보여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회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공공성이 강화된 거고 그다음에 청년으로서 모범을 정립을 한 거죠. 아까 1990 1990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95년생이라고 요 93년생. 네, 1993년생으로서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네. 그 청년 모범으로서 이제 그 모범상을 정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어떤 역동성 있는 역할을 활성화했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런 민간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바로 내일 7월 10일이죠. 비틀즈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비틀즈 하면은 뭐 우리 그 60년대 전 지구적인 그 선풍을 일으켰던 영국 밴드죠. 뭐 물론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비틀즈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자, 그래서 비틀즈의 날에 대해서 비틀즈 데이죠. Let It Be Hey Jude 이런 어, Yesterday 뭐 아주 그참 주옥 같은 그 작품이 많은데 그 음악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준 비틀즈의 날이 바로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예, 오늘 7월 9일 BTS 아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BTS 멤버인 슈가의 50억 회촉 사건까지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내일 또 비틀즈에 되기 때문에 비틀즈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